그래서 이 페노메놀로지컬 란다우 티오리라는 거는 이 스피릿이라 부르는데, 이 모든 페이즈 트랜지션을 어떤 란다우 펑셔널 또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라는 그런 수학적인 어떤 함수를 정의해가지고 이거를 오더 파라미터에 대해서 쓴 다음에, 이게 저기 에타라고 불리는 오더 파라미터와 리듀스드 템퍼러처럼 T라고 불리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저렇게 리스케일한 거. 저 에타와 T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어떤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를 미니마이즈 시켜서 에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시켜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전이라고 불리는 거 또는 오더 디스오더 트랜지션이라고 불리는 거는 T가 리듀스드 템퍼러처니까 TC분의 T-TC죠. 여기서 T가 0보다 작은 게 오더드 페이즈, 정렬된 영역입니다. 마그네틱 시스템 같으면 저기 외부 자기장 없이도 자화가 일어나고요. 오더드 페이즈니까 오더 파라미터 에타는 0이 아닙니다. 그리고 T가 0보다 큰 데서는 이거는 디스오더드 페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타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T로 쓰게 되면 여기가 제로점이고 0인 지점이고, 요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고요. 꺾이게 되는데, 요렇게 떨어질 때 요 기울기 요거를 베타가 T의 베타승으로 떨어진다.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저게 마이너스 T냐면 지금 T가 TC보다 작은 데서 정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T가 양수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뭐 요게 이제 2차 상전이 또는 컨티뉴어스 페이즈 트랜지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 린필드 티오리에서는 요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저 2분의 1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수학적 프레임워크가 있는가, 그게 이제 란다우 프리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더 파라미터에 대해서 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가져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특히 막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막 확장해도 되냐 이거랑 관계된 얘기인데, 이게 실제 물리적으로는 온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 온도에 대해서 오더 파라미터가 결정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실제 물리 시스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못 합니다. 그래서 좀 가상의 느낌이 좀 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P와 T가 정해지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정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정해져 있고, 이거 만약에 스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 스핀들의 컨피규레이션이 에타 또는 M으로 정해지는, 요걸 다 주게 돼요. 물론 이 스핀 컨피규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이 스핀 컨피규레이션마다 갖고 있는 확률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다 되는데, 이 확률이 어차피 온도로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온도가 결정이 됐는데 M이 자유롭게 변한다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는 그냥 변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저 M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어떤 프리 에너지라는 게 있을 때 그게 진짜일 거다, 시스템이 그쪽에 가 있을 거다 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게 상전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 조금 그런 느낌이에요. 수학하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사실은 물리하는 분도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가정 같은 건데 어떤 가정이냐면 여기 쓴 것처럼 시스템의 스테이트는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라는 거를 에타에 대해서 쓴 다음에 저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에타 값이 진짜 시스템의 상태일 거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도 프리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거랑 어쨌든 프리 에너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거랑 관련이 있는데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같지 않은 이유는 굉장히 뭐 다양하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 사실은 이것만 해도 되죠. 원래 깁스 프리 에너지는 실제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렇게 그 에타에 디펜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른 거고 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미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헬무트 프리 에너지 미분해가지고 여러 연역학적인 양을 얻듯이, 또는 깁스 프리 에너지 미분해서 양을 얻듯이, L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를 소위 컨스트럭트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란다우 프리 에너지.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시스템의 시메트리가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예를 들어 외부 자기장이 없다고 치면은 이 이징 모델은 스핀으로 이루어진 이징 모델은 소위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어요. 모든 스핀을 자기 자리에서 딱 뒤집었을 때 시스템의 에너지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란다우 프리 에너지 같은 양이 마그네티제이션에 리니어 항이라든지 마그네티제이션의 3승 같은 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핀이 뒤집혔을 때 얘네들은 지금 부호를 바꾸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나오겠지만 M의 짝수의 승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홀수 승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메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이미 앞에서 좀 힌트를 줬던 건데 저 L을 만드는데 뭐 사인, 코사인, 뭐 익스포넨셜, 로그 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TC 근방에서 이거를 파워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게 6장에서 주로 다루겠지만 요게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 이 파티션 펑션 같은 게 다른 곳에서 전부 다 애널리틱 하다가도 그 싱귤라리티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서 사실은 2차원이나 3차원에서 이 윈필드 티오리가 맞지 않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까지 오더 파라미터 전부 다 그냥 에타라고 썼고 저 에타가 뭐 R에 대해서 뭐 위치에 대해서 디펜드 하거나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잠깐 하긴 할 건데 아마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다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더 파라미터가 시스템에서 그냥 하나로 딱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이면 평균 마그네티제이션 하나로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spatially uniform system. 이게 이미 약간 민필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민필드라는 게 공간 정보가 아예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에 맞는 그런 란다우 프리 에너지는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일단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얘도 어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소위 익스텐시브 퀀티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스핀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스핀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해야 돼요. 익스텐디드 그 익스텐 그
익스텐시브 퀀티티이기 때문에 인텐시브 퀀티티가 아니라. 그래서 요게 시스템의 어떤 부피에 비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라그랑지안처럼, 괜히 라그랑지안이랑 헷갈리기 좋은데 지금 이거 역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 역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라그랑지안이랑 헷갈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서인지 이 교과서 저자분은 깔끔하게 그냥 저 호브라진 캘리그래픽 엘로그램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L이라고 쓰는 거, 이거는 단위 부피당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 아까 얘기했죠. 요거를 파워 시리즈로 쓴다고 했죠. 테일러 시리즈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고, 이거를 에타의 n, 에타랑 n이 비슷하게 생겨서 좀 그렇긴 한데 에타의 n 승으로 쓰는데, 저 앞에 붙은 개수가 당연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건데, 요게 그냥 상수가 아닌 게 an이라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요 커플링 콘스턴트, 시스템의 성질이 저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에타 n은 저기 다른 게 들어갈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스핀 시스템의 커플링 콘스턴트로 기술된 모든 그 시스템의 프로퍼티가, 시스템의 모든 프로퍼티가 저 코에피션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게 테일러 시리즈 전개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저 앞에 붙은 게 코에피션트 또는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뭐 온도에 대한 디펜던시라든지 아니면 커플링 콘스턴트에 대한 디펜던시라든지 그런 게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거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 K라는 게 베타 곱하기 J라서 온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이게 골치 아파지는 순간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분명히 민필드를 가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마그네티제이션 같은 게 로컬하게 달라진다, 소위 스페이셜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엄밀하게는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에타가 사실은 R에 디펜드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게 의미가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뭐 구체적 의미는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고요. 요게 도입되면 심지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에타에 대한 함수 또는 뭐 에타랑 커플링 콘스탄트에 대한 함수인데, 에타가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순간에 요 R이라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한 이 에타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인 거죠 또. 그래서 이게 펑셔널이 돼서 우리가 미분으로 하던 걸 뭐 펑셔널 데리버티브를 해야 되고 굉장히 뭐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4번이 제가 여기서 쓴 이겁니다. 그냥 4번이 이 얘기예요. 디스오더드 페이즈에서는 에타가 0이 되고, 오더드 페이즈에서는 제가 스몰이란 말 안 썼는데 저거를 테일러 시리즈 전개하기 위해서는 스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했고, 그래서 스몰이지만 난제로 값을 가지게 되고, 이게 대표적인 컨티뉴어스 페이즈 트랜지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가 tc보다 큰 데서는 이게 에타가 제로인 점이 저 L을 미니멈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t가 tc보다 작은 데서는 에타가 0이 아닌 점이 미니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쓴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신있게 4승과 5승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제가 답을 알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저게 맞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아까 미리 얘기한 게 저게 시스템의 업다운 시메트리 때문에 외부 자기장 없다면은 저 1승이랑 3승은 없고요. 그리고 저기서 상수는 별 영향을 못 줘요. 어차피 미분해서 0 놓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4승까지 했을 때 유의미한 거는 제곱항이랑 4승항밖에 없거든요. 그럼 4승항이랑 제곱이 있을 때 어떻게 만들면 요게 되는가? 똑똑하게 잘 만들면 되는데, 이게 왜 4차 함수 갖고 저걸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4차 함수 모양이
이게 특히 4차 함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상수도 다 무시하고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저 4차 함수 성질을 잘 보면 x0에서 무조건 0이죠. 저거는 당연한 얘기고. 근데 x0에서 값만 0이 아니라 요거 미분해 봅시다. 요 미분하면 2ax 더하기 3bx 3승이죠. 그럼 요거는 x를 묶어내면 2a 더하기 3bx 제곱에 이걸 0으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값이 세 가지가 나오죠. 3차 함수의 솔루션인데 다행히 저게 지금 x가 밖으로 나가서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x가 0이거나 또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b분의 2a 인 지점이죠. 여기 값이 3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값만 0인 게 아니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잘 보시면 여기서 요게 저게 A랑 B의 음수죠. 음수입니다. 저게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은 저게 루트 속에 음수가 있어서 저 허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값이 하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반대라야 저게 실제로 저기서 미니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제약 조건이 걸리는 게 지금 우리가 미니멈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요 B가 음수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 B가 음수면 이게 무한대로 가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최소가 됩니다. 물리적인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멈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B는 무조건 양수라 해야 돼요. 제약 조건이 걸리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B는 무조건 양수니까 만약에 A가 양수라면은 AB 부호 같으면 저 X는 이제 허수가 되니까 사실은 X0에서 밖에 값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비워지거나 이렇게 비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인지는 두 번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 미분해 보면 두 번 미분하면 2a 더하기 9bx 제곱이 있는데 이거 x0에서의 값이 2a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은 저건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0에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저게 제로에서 x0 값에서 0보다 큰 거니까 이차 함수랑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값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여기서는 y가 x가 제로일 때 제로고요. 요게 y를 미니멈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 앞에 개수 두 개가 a랑 b가 전부 양수면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0인 지점이 앱솔루트 미니멈이 됩니다.
반대로, 예, 반대로. A가 음수라면 어떻게 되냐? A가 음수라면 여기서 요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이미 했지만. A가 음수라면 저렇게 휘어지는데 어차피 B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로 다시 솟구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 값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실제로 x가 제로뿐만이 아니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a 빼기 3b 여기서도 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저게 이제 실근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있어가지고 요 지점에서 그 값이 있고 다시 위로 뻗고 이렇게 값이 있고 이렇게 위로 뻗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건 당연히 시메트릭합니다. 지금 저기 y가 x에 대해서 저 y축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든 여기든 요게 미니멈이죠. 그래서 요 지점이 그러니까 y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a의 3b가 된 요 지점 요 값이 x 미니멈이 돼요. 그럼 앞에서 말한 요 조건과 맞물려 생각을 해보시면은 t가 tc보다 큰 데서는 제로인 지점이 최소가 돼야 돼요. t가 tc보다 작은 데선 제로가 아닌 지점이 최소가 돼야 돼요. 요게 정확히 제가 지금 만든 요 함수의 성질입니다. a가 0보다 크니까 미니멈이 제로밖에 안 나오고요. a가 제로보다 작으니까 0이 아닌 곳에서 미니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 해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디스오더드 페이즈에 해당되고요. 얘가 이게 오더드 페이즈에 해당돼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이 조건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더드 페이즈, t가 0보다 클 때는 디스오더드 페이즈. 지금 묘하게 요 t의 부호와 a의 부호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얘기를 위에 그대로 t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죠. t가 0보다 큰 데서는 에타가 0인 게 미니멈을 주고 t가 0보다 작은 데서 에타가 0이 아닌 데서 미니멈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가정을 하자면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라고 쓴 요 형태에서 요 2차항 오더 파라미터의 2차항 앞에 붙은 개수가 뭔가 이런 리듀스드 템퍼러처 같은 게 나와야 된다 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물론 제가 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했던 요 얘기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미심쩍은 느낌을 받았을 텐데 뭐 이거 만들었을 때 이거 미분해서 0 놓으면 이거 나오는 건 알겠는데 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그냥 막 써도 되냐?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지금 4승까지만 했는데 왜 4승까지만 하냐? 물론 이제 시메트리 때문에 그 홀스 파워가 없다면은 뭐 6승까지 할 수도 있고 뭐 8승까지 할 수도 있는데 왜 4승까지 하냐? 라고 하면 말할 수 있는 게 4승까지만 해도 이게 나오니까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물리가 좀 원래 항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6승, 8승 넣어도 이런 이론을 다 만들 수 있겠죠. 좀 더 복잡하게. 4승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게 이게 이거 5승, 6승, 6승, 8승, 10승 다 넣어도 결국에는 에타가 0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 항들만 렐레번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4승은 뭐 그럼 왜 넣었냐? 어차피 저 x 제로로 가면 4승도 없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걸 빼버리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상전이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저 A, B 부호 바꿔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얘기도 못 합니다. 이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전이가 아예 없는 거를 기술하는 건 아니고 테일러 시리즈 다음 항 하나, 하이 오더 항 하나 넣어가지고 요거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거는 괜찮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게 흔히 뭐 란다우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길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사실 여기서 반복하는 거예요. 자, 란다우 프리 에너지 퍼 볼륨, 그러니까 저 고브라진 엘로슨 저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4승까지만 해도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상수항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이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인데 이 1차항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시메트리 고려해서 뭐 없어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없어지고 그래서 시메트리 고려해가지고 이런 거 다 없애서 이게 엄밀하게는 요 리니어항이랑 그러니까 저 1차항에 대한 거랑 3차항에 대한 게 조금씩 다른데 1차항 저거는 나중에 외부 자기장 넣으면 부활하긴 하거든요. 일단 3차항부터는 이게 이 시스템의 시메트리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제가 아까는 y는 뭐 ax 제곱 더하기 bx 가승으로 저렇게 썼는데 뭐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쓰는 건데 여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마치 상수처럼 써가지고 저게 a가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쓴 a, b도 저런 커플링 콘스탄트나 템퍼러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이런 게 가능해지죠.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쉬는 시간 전에 마지막에 얘기한 게 지금 여기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꼴이 정확히 지금 T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게 될 거고요. 제가 아까 B가 그러니까 저 아까는 X 4승 또는 에타의 4승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산을 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야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은 거기가 최소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h가 제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디그룹 여기 h 제로면 시메트리 때문에 요게 0이 제로는 상관없는 거죠. 제로는 이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요 개수들도 사실은 저 TC 근방에서 온도에 대한 함수로서 익스펜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수처럼 썼지만 사실은 저 개수들도 전부 온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T가 TC 근방에서의 익스펜드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들조차도 T-TC라는 거에 대해서 테일러 시리즈로 써주는 거예요. 써주고 이 2차항 앞에 붙은 개수도 이렇게 써줍니다. 근데 여기 썼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게 왜 4차항까지밖에 안 쓰냐. 4차항까지만 써도 충분하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4차항 앞에 붙은 개수는 상수로 써도 나중에 이 상전이 비헤비어를 보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끊습니다. 이것만 씁니다. 그냥 파이스티브 콘스탄트로 놔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뒤에 항이 붙으면 또 t가 tc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요거 부호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양수로 그냥 상수로 두는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 익스펜드를 하냐? 요거를 아까 제가 미리 쓴 것처럼 저 미분에서 0으로 놓은 다음에 솔루션을 보면은 솔루션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상수항을 0으로 놓고
두 번째 항을 여기까지만 킵하면 아주 깔끔하게 아까 말한 그 형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형태로서 가장, 제가 따옴표 붙였는데, 에너지 형태로서 가장 적절한 건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저렇게 썼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뭐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게 H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게 이제 T이기 때문에 요렇게 T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에 해당되고, 뒤에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리니어한 항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영락 없는 에너지가 맞아요, 사실. 마이너스 H의 M이 에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 N이 곱해지는데 요게 단위 부피당 그거니까 N 나눠준 거고. 그래서 여기서 피노미널로지컬 파라미터라는 게 이게 측정이 가능하다면, 저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면 계산해 볼 피팅 같은 거 해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는 양이 되긴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H가 0이 아니면 이제 시스템이 업다운 시메트리가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업다운 시메트리가 H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저 외부 자기장이랑 내부의 스핀을 같이 뒤집으면 시스템이 그대로 있어야겠죠. 그래서 H 곱하기 에타라든지 심지어 H 곱하기 3승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돼도 H가 마이너스 H가 되고 에타를 마이너스 H로 해도 이 항은 전체 곱해진 건 4개이기 때문에 여전히 마이너스 1에 4승 돼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얘가 리딩 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쓰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그렸던 그 그림으로 되는 거죠. H가 0일 때는 요 그림대로 가는 겁니다. T가 TC보다 클 때는 미니멈이 여기 하나만 생기고, T가 TC일 때 이게 약간 요렇게 됐다가 T가 TC보다 작아지는 순간에 미니멈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식의 연속 상전이가 일어난다는 거고, 여기서 연속인 이유는 T가 TC 요 지점에서는 아직 미니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조금씩 온도가 낮아지면 이게 조금씩 요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continuous transition입니다. H가 0보다 작거나 H가 0보다 큰 경우, H가 있으면 이게 삐뚤어졌죠. 삐뚤어진 이유는 여기 1차항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항 때문에 이게 어떤 이 H가 0보다 작을 때 어디 쪽에서 미니멈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리니어항 때문에 이런 쪽에서 미니멈이 일어나게 되고, 기본적으로는 시메트리가 좀 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위쪽이랑 아래쪽을 보면은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저렇게 만든 다음에 T가 TC보다 크든 작든 간에 지금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가 달라지긴 하는데, 어차피 외부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기가 미니멈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시메트릭하죠. 0보다 크면 이제 이쪽에 미니멈이 있게 되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이제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했더니 이제 뭐를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썼던 거를 얘기를 하자면,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는 중요하니까 H가 0일 때, H가 0이면 이렇게 쓴다고 했죠. 란다우 프리에너지는 H 곱하기 에타 제곱에 2분의 1에 2에 에타 4승까지 쓰는 겁니다. H0는.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걸로 미분해서 0으로 놓는 그 지점을 찾는 거니까
2at의 에타 더하기 2b 에타 3승 요거를 0으로 놔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에타가 제로 또는 뭐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한데 지금 AB가 좀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마이너스 B분의 A의 루트 취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 지점에서 0이 되는 거죠. 아, T가 여기 들어가 있죠. 이제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저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 그럼 저 B랑 A가 상수니까 어차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T가 0보다 크면은 그러면 저게 이미지너리 넘버기 때문에 요게 미니멈 지점이고요. T가 0보다 작으면 미니멈은 바뀌죠. 미니멈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건데 저거 잘 보시면은 B랑 A가 어차피 상수라면 마이너스 T의 루트 취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게 T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T는 0보다 크니까 루트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TC-T의 루트를 취한 거고 요거는 TC-T의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에타가 TC-T의 베타 승인데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림필드 익스포넌트가 바로 나옵니다. 예전에 저 림필드 익스포넌트를 구하려고 막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막 갖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란다우 프레현즈를 썼더니 아주 간단하게 요 정도 아규먼트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신기한 건 아니고 원래 요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로 란다우 프레현즈를 굉장히 간단하게 컨스트럭트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네비터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요게 시메트리 고려하고 정수 승수 넣었더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 2분의 1이 어디서 나온지 생각해보면 이것 때문이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지금 2승 차이 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에. 여기랑 여기가 2승 차이 나고 여기 이제 그냥 리니어 디펜던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히려 저 베타가 2분의 1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히려 신기해지는 부분인데 몇 가지 방법이 이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테일러 전개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싱귤러함이 있어서 저기 예를 들어서 뭐 에타에 뭐 1.5승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사실은 이런 애널리틱한 함수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 민필드 영역에서는 베타가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제 급하게 좀 추가한 내용인데 저희가 3장 뒷부분에 괜히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의 이직 모델 상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이직 모델에 대해서도 이런 란다우 티오리를 정의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데 물리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도 아니고 2003년도 벌써 22년 전인데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연구를 많이 하시는 이론 물리적으로 또는 통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 연구를 많이 하시는 도로곱체프라 멘데스라는 분 그리고 고체프라는 분이 피노미놀로지컬한 란다우 티오리로부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이직 모델을 유도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 갖고 왔는데 그래서 크리티컬 피노미나인 네트워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모양은 다른데 이게 딱 보면은 란다우 프리 에너지 같은 저런 걸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지만 앞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모먼트가 발생하는 이 부분 전에 3장 얘기할 때 했던 거 저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피노미놀로지컬한 띠오리를 쓴다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죠. 이 란다우 띠오리의 컨셉을 가져왔다. 뭐 이 저자분들 중에 두 분이 러시아 분들이란 게 관련인지 모르겠는데 란다우가 이제 러시아, 정확히 말하면 소련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분들이 이 두 번째 이건 리뷰즈 오브 모던 피직스는 리뷰 논문도 올라오는 것인데 네트워크에서 상정에 대한 아예 리뷰 논문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2008년도에. 거기서도 섹션 하나가 어디 할애돼 있냐면 피노미놀로지 오브 크리티컬 피노미널 네트워크, 그러니까 란다우 프리 에너지 만드는 것처럼 제너럴라이스드 란다우 티오리라고 부르죠. 란다우 티오리를 네트워크의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 같은 거에 맞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는 이걸 감마로 안 쓰고 람다로 쓴 게 감마 익스포넌트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괜히 헷갈릴까봐 여기 람다로 썼어요. 3장 뒤에서는 이게 감마로 돼 있었는데 이 람다로 바뀌었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때는 란다우 프리 에너지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저렇게 하는데 추가로 에타에 여기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의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디그리 익스포넌트 마이너스 감마에 해당되는 그 감마를 여기 감마 마이너스 1이라는 승수를 넣어서 여기 넣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냐?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하면은 된다는 게 핵심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요 람다에 대해서 어떤 비헤이비어가 나오냐면 이거 제가 아직도 오타를 냈네요. 이거 람다인데 고쳐놓겠습니다. 이거를 이게 람다라면 요게 2에서 3 사이, 3에서 5 사이, 그리고 5보다 큰 게 다 다르다고 했죠. 이게 2에서 3 사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감마 빼기 1이 저게 2에서 3 사이면 람다라고 해야 되겠죠. 저 람다가 2에서 3 사이라면 요 람다 빼기 1이 1에서 2 사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가 지금 순서상으로는 맨 뒤에 썼는데 이게 제일 리딩 텀이 돼버립니다. 감마가 에타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심지어 얘도 하이 오더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게 로이스트 오더가 돼버려요. 저기서는 이 상전이를 뜻하는 요 항이 아예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전이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언제나 요 경우에는 이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 람다가 2에서 3 사이면은 상전이가 없다는 거나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극적인 게 3에서 5 사이인데 3에서 5 사이면 이게 3에서 5 사이니까 이게 2에서 4 사이죠. 그러면 요 중간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이 오더가 돼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제곱이고 얘는 람다 마이너스 1이라는 애매한 승수가 되기 때문에 요거 미분해서 0으로 놓을 때 딱 베타가 람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상한 익스포넌트가 되는데 요게 허바드 스트라토노비치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한 익젝트 솔루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람다가 5보다 크면은 이게 5보다 크면 이게 4보다 크니까 당연히 얘네만 남고 얘가 하이어 오더가 돼서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민필드 이직 모델이 그대로 나와서 베타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나중에 물론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데 이 부분 여기서는 여전히 감마라고 썼네요. 이제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노미놀로지컬 란다우 티오리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에서의 이직 모델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란다우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된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힛 캐퍼시티, 아까 이거는 미리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원래는 헬무스 프리 에너지 넣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애매합니다.
연력학적으로는 요게 맞는데 이 헬무트 프리너지 들어갈 자리에 란다우 프리너지를 막 넣어도 되는지가 조금은 아직은 애매해서,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 힛 캐퍼시티가 상수가 돼서 알파 익스포넌트는 0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가 0이 아닐 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이 에타하고 외부 자기장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런 델타 익스포넌트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t가 정확히 0일 때. 그리고 서세터빌리티 같은 것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이게 서세터빌리티가 발산하긴 하는데 오더드 페이지에서 그 상전이 쪽으로 올 때와 디소더드 페이지에서 상전이 쪽으로 올 때 익스포넌트는 똑같은데 앰플리튜드는 2배 차이 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걸로 훌륭하게 다 증명이 가능하고요. 증명이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런 민필드 익스포넌트가 다 나오도록 설계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나온다고 하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베타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여기 감마가 사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저걸 했던 건데, 민필드 익스포넌트를 전부 다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민필드 익스포넌트를 다 맞출 수 있게 되고 반데르발스 가스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노모니티너스 시스템으로 가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저게 퍼스트 오더 페이즈 트랜지션까지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게 원래는 시메트리 같은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아까 시메트리 아규먼트로 없애버렸던 이 삼승항을 일단 살려놔 보겠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살려놓으면 얘를 0으로 이제 미분한 걸 0으로 놓는 거니까 저거를 미분한 걸 0으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돼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4차 함수는 4차 함수인데 그 값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기게 됩니다. 완전히 대칭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삼승항 앞에 붙은, 좀 자세한 건 신공항에서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삼승항 앞에 붙는 C라는 게, 저기 C라는 게 부호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기서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말고 새로운 이 T 스타라는 저런 값이 생기게 되고요. 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요런 모양이었다가 요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런 모양에서는 T스타가 아니라 이제 T1 뭐 요런 값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아직도 글로벌 미니멈은 제로가 글로벌 미니멈입니다. 디소더드 페이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딱 부딪힌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글로벌 미니멈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요 직전 순간까지는 여기가 오더 파라미터였는데 여기 부딪히는 순간에 여기 내려갈 때 갑자기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이거 할 때는 여기는 0이었다가 0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분산하기 시작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연속 상전인데, 요게 삼승항을 넣었더니 얘가 제로인 곳에서 파이나이트한 어떤 값으로 갑자기 점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스트 오더 트랜지션을 요 삼승항을 살려놓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요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메트릭한 그러니까 시메트리 약용 때문에 없어졌던 거긴 한데, 만약에 시메트리 하지 않은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요 시메트리가 깨짐으로써 1차 상전이 또는 퍼스트 오더 페이지 솔루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저 란다우
프리 에너지의 삼승항 앞의 개수를 살려놓음으로써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깊이 있는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